네, 주말엘라의 도전. 오늘 월요일 이 시간 또 우리를 아주 즐겁고 활기차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막 기운 쏟게 해줄 수 있는 세 분 먼저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 깜찍이 성금 씨. 네, 저도 준마렐라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없고요. 창업이라도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요. 하지만 준마렐라 랭킹녀로도 아주 열심히 해야겠다니 각오가 가득 찬 개그우먼 서성구입니다. 네, 성금 씨. 아, 오늘 의상이 네. 이 카라 부분이 에리 네네. 부분이 비싸죠. 굉장히 뭘 붙이셨어요? 그렇죠? 아니 오늘 날씨가 어둑어둑하잖아요. 그래요, 비도 그래요. 왔었고. 네. 그래서 조금 환한 모습 좀 보여드리려고. 성금 씨 보니까 네. 월요일이 활기찹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금 씨의 결혼 정년기는 남자 생기면. 남자 생기면 알겠어요. 네, 월요일 첫 질문으로 좀 너무했네요. 네. 좀 속상합니다. 자, 네, 그리고 또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션 류근원 창업 전문 기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준마렐라의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기자님께서는 언제 결혼하셨어요? 몇 살 때? 아,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뭐 네, 후회하시는 것 같은 눈빛이 가득합니다. 밖에서 얘기하죠. 아, 이게 방송 이후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네. 여성 창업의 품격을 보여주실 조현복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창업 웨터를 만들어줄 현장 전문가 조현복입니다.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는 기혼이시죠? 아, 이혼이신가요? 싱글입니다. 어. 그렇게 놀라세요? 성금 씨 어떠세요? 이태나 싶은 거죠? 예, 좋습니다. 아 근데 눈을 안 마주치고 좋습니다. 원래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면은 네. 눈을 못 봐요. 아, 그런가요? 부끄러워서. 그렇죠. 예. 어쨌든 두 분도 따로 방송 이후에 다시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성에게 이제 가장 적합한 창업 중에서 이제 컵밥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네. 알아볼 텐데요. 컵밥 전문점, 요즘 아주 뜨고 있는 거잖아요, 소장님? 예, 예. 그 한 끼 식사에 따뜻한 온정을 갖고 싶다. 컵밥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식을 사가져와서 한 끼 식사라 이른바 테이크아웃 푸드, 부진을 못치 못하는 외식장에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업태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네. 취급 메뉴는 조리를 이미 마쳤거나 간단한 과정만 거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부식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식이라고 하시면 예전에 정육점에서 돈가스를 사다가 집에서 해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 길게 줄을 서서 매장을 먹을 정도로 좀 테이크 푸드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고객들이 메뉴에 대한 어떤 수준을 비교되지 않을 만큼 높아지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거의 인기가 전문점. 사실 저는 이 컵밥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노량진에 가시면요. 네. 컵밥이 종류가 굉장히 이 다양합니다. 컵밥의 시작이 거의 노량진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기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컵밥의 인기 비결이 도대체 뭔가요? 응. 뭘 것 같아요? 맛있다, 무슨- 간편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간편하고 좀 가격도 튼튼하죠. 쌉니다. 네. 가격도 싸고 저렴하고. 근데 이제 그 방송에서 은지원 씨가 해피투게더에서 한번 야식 코너에서 예. 컵밥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아니 저희 프로그램은 소개를 안 해주면서 타 방송 프로그램 이렇게 소개를 아니, 뭐 해주세요. 그랬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명 더 그 응원을 해야 되는데 네. 모 후보, 문모 대선 후보가 네. 노량진 가서 컵밥을 먹으면서 또 수험생들하고 대화하면서 컵밥이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 컵밥을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컵밥의 인기가 너무 높아져서 그 주변 상권에 식당의 아주머니도 굉장히 힘들어하신다라는. 엄청나게 시사에 밝으신 그래요. 어쨌든 맞습니다. 우연히 한번 봤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엄청나게 밝아질 정도까지 몰랐네요. 예. 어찌되었든 이 업종, 컵밥 업종의 같은 경우는 이 제조식품에서 좀 진화된 케이스고 또 그렇죠. 직성 요리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이런 제조업이나 이런 요식업에 대한 또 좀 더 다른 형태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요즘 뭐 하루의 식사를 외식이나 편의점 등에서 의지해서 먹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신 분들, 그리고 핵가족이 늘어나고 여성 진출이 활발히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이게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바쁜 여성들을 위하여 그리고 학생들을 위하여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하여 각자 표현 방법과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고객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업종을
선택하시게 되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컵밥을 드셔보셨어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네. 저도 아직 뭐 성금 씨는 드셔보셨고. 전 먹어봤죠. 그게 그러면은 그때 즉석 요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럼 레시피도 내가 원하는 건 좀 더 넣어주세요. 하면 더 넣어주고. 그럼요. 이건 빼주세요. 제가 빼고. 그 제일 좋아하는 게 컵밥 중에 김치볶음밥인데 네네. 거기에 모짜렐라 치즈를 얹고 그 위에 계란 후라이를 얹어주는 컵밥이 있어요. 맛있겠는데. 네,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시킬 때마다 그 모짜렐라 치즈를 좀 더 넣어달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식기 전에 따뜻한 거 다 얼른 먹고 거기다 된장국도 조금 포장해 주시거든요. 네네. 그것도 마치 커피 마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시면서. 아, 네. 이야기를 괜찮아요. 들으니까 군침이 그렇죠. 넘어가네요, 배가 아침에. 고프네요. 예. 그렇죠. 컵밥. 그런데 이 컵밥이 조금 유행을 타는 그런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재 시장 수요는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님? 예, 외식 시장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000년도 초반에 외식 시장이 34조에서 지금은 68조로 2배 성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외식 시장 안에서 도시락 분야는 그 천억대 정도 했다가 지금은 2조 정도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외식 시장은 2배 성장하는 데 반해서 네. 도시락 시장은 20배 성장했습니다. 거의 폭발적인 성장을 했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일본의 그 시장 수를 우리가 따라간다고 가정하면 일본이요? 앞으로 수십조대로 더 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좀 저렴하고 편안하게 먹고 그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컵밥 네. 뭐 이런 네. 것들이 분식 이쪽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저도 또 하나 또 좀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 컵밥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경쟁력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푸드 공장에서 만든 반조리 도시락부터 반찬 하나씩 골라 먹는 도시락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네. 그 특별히 방금 만든 즉석 조리한 컵밥은 수제 음식 도시락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패스트푸드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오면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은 그저 데우기만 제공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컵밥은 즉석 조리를 제공하는 음식으로서 고객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컵밥의 제일 큰 매력은 네. 간편하다 뭐 이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매력 그쵸. 말고 네. 내 눈으로 직접 만드는 걸 확인을 하고 그렇죠. 조리하는 모습도 그리고 또 확인을 빠르잖아요. 하고 빠르고 네. 컵밥 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네. 준마렐라의 랭킹녀로서 노량진에 나가서 랭킹을 조사해왔습니다. 그래요. 그 어제 네. 그제 비 오는데 비 쫄딱 맞고 랭킹 조사하다가 살짝 지금 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에 성근 씨가 직접 조사한 거죠? 네네네. 컵밥 많이 드셨다고요? 네, 이번에 제목은요. 내가 컵밥을 좋아하는 이유는? 네, 이거를 라고 정말 조사해봤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만 들을 수 있는 그럼요. 대답이었겠네요. 컵밥을 같이 먹어가면서. 네. 근데 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간편하니까. 빨라서 맛있으니까. 또 저는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일반 도시락보다. 그래서 학생들 노량진에 학생들이 많잖아요. 예, 아마 좀 저렴해서 이런 이유들도 그렇죠.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기자님 뭐 있을 예. 것 같으세요? 예, 뭐 이게 티를 안 낼 수가 있어요. 밥을 먹는 거 이렇게. 거리에서도. 간단하게. 남이 잘 몰라요. 컵과 입이 가까이 이렇게 네. 붙으면 티가 안 나죠.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런 거죠. 정말 필요한 대답이에요. 마치 오뎅 국물 추울 때 오뎅 국물 마시고 싶은데 그 창피하잖아요. 그렇죠. 커피 마시는 것처럼. 종이 컵에 이렇게 커피 마시듯이. 커피 크기랑 똑같아요. 이렇게. 아, 예. 그렇군요. 우리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굉장히 면을 좋아하는데요. 그 사발면을 좋아하는데 사발면보다는 컵밥이 좀 더 든든하고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제 건강도 건강한 생각하면 생각에서. 밥이 또 최고죠. 성금 씨 어떻게 해요? 랭킹 안에 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노량진 왜 나갔죠? 그냥 그렇죠. 여기서 조사할 걸. 이틀 동안만 비 네. 맞으면서. 여기 다 나왔습니다. 네. 4위는요. 만드는 거 직접 보는 재미가 있어서 그렇죠. 재미도 있어요. 재미가 네. 있죠. 네네. 재미가 있으면서도 또 레시피도 확인할 수 네.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아까 성금 씨가 말한 대로 이건 더 추가해 주세요. 이건 네. 빼주세요. 편식을 조정하는군요. 그리고 더 확실히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더 편식적으로. 확실히 재미가 있는 건요. 네. 우리가 왜 고급 레스토랑 가야 주방장님이 직접 나서 철판 요리를 해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그 거기 뭐 주방에 대한 깨끗함 뭐 그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좋습니다. 그리고 네.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무궁무진한 메뉴가 있을 것 같네요, 정말. 거의 예. 웬만한 31가지 아이스크림 가게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요? 네. 한번 먹으러 가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점심은 컵밥으로. 노량진에서. 괜찮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좋습니다. 3위 한번 3위 해주시죠. 보도록 네. 할게요. 3위는요.
혼자서도 간단하게 한 끼 때울 수 있어서 제격. 그렇죠, 그렇죠. 역시 좀 간단하게 또 한 개를 때우는데 이게 또 대충 때우는 건 아니에요. 좀 밥이기 든든하게 때문에. 그렇죠. 예. 양은 어떻게 성금 씨가 일단 드셨을 때 양이 딱 먹고 배부르다 느껴지셨나요? 아니면 하나 더 먹어야 됐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도 작은 사이즈가 있고 큰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렇죠. 컵밥도 마찬가지로 작은 사이즈가 있고 곱빼기가 있습니다. 곱빼기. 성금 씨는 네네. 곱빼기를 먹으면 딱 맞다. 곱빼기에 조금 더 토핑 추가해서 그렇다면 네네네. 일반 성인분들이 먹기엔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끼 식사로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확실히. 2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2위 확인하겠습니다. 자, 2위는요. 딴 거 없다. 맛있으니까. 그렇죠. 맛있으니까. 네. 아까 이 얘기 들으니까 더 먹고 싶네요. 종류가 많다고 예. 하셨는데 네. 대충 종류 좀 한번 읊어주시죠. 뭐 제육볶음 있고요, 제육볶음이 김치볶음밥 있고요, 네. 요즘에 전주 비빔밥 있고요, 그리고 위에 그 돈불이라고 그러죠. 네. 위에 뭐 돼지고기 쪽 이렇게 얹어서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계란 스팸밥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돈가스도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만드시는 그 분의 어떤 그 재량입니다, 그렇죠. 재량. 아주 다양하게 메뉴를 정말 만들 수 괜찮네요. 있을 것 같아요. 예. 가격대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가격대는 대충 1,500원 선에서요. 많게는 2,500원. 오. 네, 거기다가 아주 푸짐하고 좀 고급스럽게 먹고 싶다 그러면 3,000원까지도 갑니다. 근데 노량진 굉장히 근처에서 제가 식당에서 저렴한데요? 밥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일반 식당에서 있는 백반 시키면 3,000원, 3,500원인데 네. 저렴하면 다 컵밥을 찾을 것 같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랭킹 1위가 남아있나요? 1위. 네. 대망의 1위 볼까요? 지금 방금 가격 얘기를 좀 했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네. 맞아요. 그렇죠. 역시 이게 우리 최고의 매력이죠.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격 이거 무시 못합니다. 예. 또 노량진은 솔직히, 예.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머니 요즘 다져. 같아서는 5,000원 갖고 나가서 밥 먹을 데 없잖아요. 없어요. 네. 근데 컵밥 얼마 줬습니까? 네. 든든히 먹을 수 있고. 저희도 5,000원 갖고 밥 먹으려고 하면 오병이어 가잖아요. 모르시죠? 네, 오병이어라고 저희 회사 밑에 식당이 있는데 네, 그렇죠. 식권 들고 가죠. 거기서만 먹습니다. 딴 데 딴데 비싸요. 못 요새 가죠. 7,500원, 못 가요. 8,000원이래요. 네. 네, 그래서 큰일 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컵밥을 먹는 이유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업을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창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요. 네. 네, 컵밥 전문점은 컵 용기에 음식을 먹기 좋게 담아 판매하는 테이크아웃 형태랑요. 그리고 배달형 두 가지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유행하고 있는 거는 테이크아웃 형태로서요. 매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초기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서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자님, 근데 이 컵밥 같은 경우를 딱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여성이나 우리 주부님들께서 하시기엔 정말 제격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어려운 메뉴도 네, 아니고요. 맞습니다. 저랑 뭐 기훈 씨가 만약에 했다고 봐봐요. 누가 네. 손님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주걱을 잤으면 되니까 20대에서 한 50대 그렇죠. 준마렐라 분들 하시면 아주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컵밥을 제가 TV나 언론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봤는데 네. 이 약간 이제 포장마차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어머님의 네. 손길처럼 이렇게 해주시는데 요 예전에 커피도 그랬잖아요. 네. 젊은 여성분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맞춰 입고 약간 좀 특이하게 포장마차를 꾸민 다음에 해주시면 또 네. 인기가 많아요. 서지 씨 같은 분이 한번 거기서 컵밥 판매 한번 하시면 그래요? 잘 팔릴까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맛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장난이죠. 음식 장사는 있잖아요. 네, 손맛인가요? 너무 이쁘고 날씬하고 마른 아이들이 하잖아요. 뭔가 맛이 없어. 그래요? 뭔가 이렇게 정돈된 모습의 식당은 뭔가 맛이 없어요. 아니 그래요? 그곳이 노량진인지라 네. 노량진은 굉장히 많은 젊은 남성들이 있기 때문에 남성의 또 아닌가요? 두 어쨌든 뭐, 의견이 지금 네. 굉장히 팽팽합니다. 제 그렇죠, 의사와는 그렇죠.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말렐라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네네. 그렇다면 이게 컵밥 전문점 창업을 프랜차이즈로 해야 할지 아니면 또 개인 창업으로 해야 할지 이것도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아, 네. 컵밥 프랜차이즈가 있나요? 예, 프랜차이즈로 현재 좀 그 다수 있고요. 그리고 예. 현재 좀 일본에서도 좀 비슷한 형태로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과 독립 창업으로 창업할 수가 있는데요. 네. 프랜차이즈는 여러 가지 노하우 집합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점포 창업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입지 선정, 브랜드, 메뉴 개발, 운영의 준비가 깁니다. 프랜차이즈는 상대적으로 그 초기 비용이 들지만 패키지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프랜차이즈 업체에 전화 한 통화하시면 그쪽에서 네. 해결해 주시니까 저희가 네. 오늘 달아볼 이유는 없겠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개인 창업을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창업 비용이거든요. 그렇죠. 예, 창업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지금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노량진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노량진에 이제 유행하는 컵밥집은 대부분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포장마차 형태로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불법인 거죠? 그러니까. 뭐 구청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네, 네. 논란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런 일이 있어요. 컵밥 전쟁이 있었는데 네. 노량진 주변 상가들이 식당들이 그 포장마차에서 못 팔게 하는 그런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뭐 사실은 논란이 되고요. 안전하게 점포를 조그맣게라도 얻어서 하는 게 좋은데 한 10평 기준으로 해서 한 뭐 식자재 뭐 그다음에 뭐 재료 등 구입했을 때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그 정도로 해서 예산을 해서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처음부터 이제 크게 시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소규모로 시작하시면 우리 주말에 네네. 분들이 네. 이 초창기부터 운영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창업을 공부하면서요. 네네. 창업을 준비할 때 굉장히 많은 준비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컵밥 창업은요. 뭔가 준비가 좀 많이 안 돼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리대랑 네. 조리기구 있으면 뭐든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또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더 준비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식 종류가 너무 아까 성훈 씨가 말한 대로 음식 종류만 해도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다양하니까. 그럼 식자 재료 준비하는 것만 해도 뭐 보통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나 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이 컵밥 전문점을 내기 전에 우리가 뭐 준비해야 될 게 좀 있는지. 그래요. 네. 그 자격증이 제일 중요한데요. 자격증은 호텔이나 단체 급식 쪽에 근무하기 전에는 그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음식점은 뭐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 차별화된 어떤 전문성을 갖기 위하여 일지식, 한식, 중식, 한식 자격증을 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업 전에 그 인허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생 교육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보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 보건증은 1년 유효합니다. 그 사장님을 포함해서 종업원 전체가 받으셔야 됩니다. 예. 아 근데 전 몰랐어요. 이 요식업을 하시는데 자격증이 필요가 없나요? 음식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가 만약에 자격증은 없으신데 예. 손맛이 어머님들 다 좋잖아요. 네. 그렇죠. 어머님은 나는 음식 맛이 좀 네. 있으니까 식당을 한번 차리면 되겠다 하면은 뭐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 가서 보건증만 뭐 위생 위생 교육만 받으시고, 받고 예. 그러면 언제든지 차릴 수 있는 예. 건가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한번 네. 도전해보기 좋은 그런 창업이 아닐까 싶고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컵밥 전문점 하면서 이제 노량진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입지적인 부분으로 볼 때면 어느 부분이 좋은가요? 노량진처럼 이렇게 학원들이 많이 모인 곳이 아무래도 좋긴 하겠죠. 일단 당연하죠. 대학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정답입니다. 그렇죠. 대학가 그렇고 증권가, 뭐 증권가, 여의도 그렇죠. 바쁜 직장인들이 있는 곳 좋고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네. 그 일요일이나 뭐 쉬는 날 이런 날은 또 쫙 빠지기 때문에 장사가 안 될 그러네요. 수가 있어요. 일요일 뭐 같이 쉬죠 뭐. 그럴 때 이제 배달 같은 거 할 수 있게. 근데 야유회 간다 그러면 또 패키지로 또 팔 수도 있고.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대학가가 좋긴 한데 요새 대학가의 상권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권리금도 굉장히 비싸고. 맞아요. 그렇죠? 약간 골목으로 들어가서 골목으로? 해도 배달 형태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컵밥 먹는 사람이 길에서 먹는 것보다는 약간 안 보이는 데서 먹는 게 좋죠. 후미진 곳. 네, 그리고 예, 컵밥만 약간 파는 게 사람 눈치 아니라 안 보는 거? 그렇죠. 네. 컵밥만 파는 게 아니라 뭐 커피도 같이 팔아서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괜찮네요. 예, 아메리카노 테이크아웃 뭐 이런 거. 예. 예. 그렇군요. 그것도 하나의 그 아이디어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계속 메뉴예요. 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들 수 있는 메뉴가 과연 그러니까 컵밥은 한마디로 비빔밥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렇죠. 컵에 밥과 음식과 모든 것이 들어가서 하나 비벼서 먹는. 그렇죠. 그러니까 메뉴 개발에도 굉장히 많은 큰 공을 좀 들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메뉴 개발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 타켓은 일단 20, 30대 타켓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네. 제일 좋아하는 어떤 볶음밥 종류, 그다음에 누들 볶음 누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볶음밥 관련된 거 예전에 한 10년 전에 좀 유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치볶음밥, 그렇죠, 그렇죠. 그 불고기 볶음밥, 그다음에 네. 카레라이스, 그다음에 하이라이스.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메뉴 개발이면 굉장히 좀 소비자가 구매에 굉장히 좀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대학 다니고 그럴 때 그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소장님이 좋아하시는 류의 음식들만 학교 앞 식당에서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스. 그렇죠. 이런 라이스 것들이 종류. 이제 네. 한 곳에 다 모인 그렇죠, 곳이 바로 그렇죠. 이제 컵밥 전문점인데
그 성금 씨가 이제 대충 가격을 얘기를 해줬어요. 굉장히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박리담회가 아니면 네. 힘들 것 같아요. 예상 수익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기대를 하면 될지 이거 성금 씨가 궁금해하는.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로 노점에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가격대가 1,500원에서 뭐 2,500원대였는데 네.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나 일반 판매점에서는 3,000원에서 5,000원까지 메뉴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네. 이랬을 때 하루에 50명 테이크아웃 팔았다 계산했을 때 아마 그 한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매출이 올라오는데요. 와. 그중에 마진은 한 30%, 그러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아, 확실히 괜찮은데요? 아니, 재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쵸. 그렇죠. 마진은 순수 마진은 좀 떨어지네요. 30% 생각보다. 정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업종 컵밥 업종 지금은 사실 초창기 붐이 일어나고 있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마 좀 전국적으로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좀 초창기이고 네. 이럴 때 좀 살짝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요. 어떤 이 컵밥 분야도 자기만의 마케팅 전략이 분명히 있지 않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메뉴에- 어떤 마케팅이 좋을까요? 메뉴에 맞는 어떤 마케팅을 가져야 좀 다른 매장을 좀 이길 수가 있는데요. 네. 컵밥 같은 거는 볶을 때 그 즉석 조리 과정을 음악과 함께 보여주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프로를 보여주듯이. 예, 소비자들이 좀 기다렸을 때 지루함을 덜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매장을 그 좀 젊은 층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니까 좀 살아있는 매장을 만드시면 굉장히 그 전략적으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매장이요. 그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요? 매장이? 뭐 음악도 좀 신나고. 예. 뭔가 생동감이 넘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오늘 지금 컵밥 창업 딱 얘기 듣고 저는 굉장히 혹했어요. 네. 제가 외식업 이런 거 조금 창업을 있죠. 해보고 네네. 싶거든요.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근데 외식업 창업을 할 때 뭔가 준비를 좀 많이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더 있지 않을까요?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뭐 음식업은 첫째로 마시고 둘째로 마시고 세 번째로 마십니다. 그래서 그 유행에 민감한 것보다 좀 평범한 거를 찾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싸이의 열풍 같이 좀 복고 10년에서 15년 전에 유행했던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좀 방법적인 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테이크아웃이나 배달용으로 좀 바꿔주는 게 굉장히 좀 창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보시고 컵밥 전문점 창업 요거 한번 네네네. 해보고 싶다라는 주말렐라 분들 많으실 것 많으실 같습니다. 것 같아요. 진짜 많으실 것 이런 같아요. 분들을 위해서 끝으로 우리 기자님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죠. 이 모든 아이템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네. 컵밥의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단점은 대기업에서 편의점에 컵밥 제품을 내놓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예. 그 정도는 근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편의점에 있는 컵밥은 아무래도 냉동식품으로 그렇죠. 와야 수밖에 이미 없거든요. 만들어진 상태로 보관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요. 우리만의 강점은 예. 눈앞에서 보는 데서 만들어준다는 큰 장점이기 즉석으로. 때문에 예. 그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컵밥 뭐 좋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뭐 저렴하고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어서 참 좋긴 한데 네. 좀 이렇게 컵밥이 탄생한 비하를 좀 들어보니까 마음은 좀 씁쓸하네요. 그러니까요. 한쪽에서. 왜냐하면 예. 경기가 좋았으면 과연 우리가 좀 컵밥을 찾았을까. 그리고 또 급하게 먹는 이런 습관도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건데요. 그렇죠? 네. 여러모로 좀 걱정은 되긴 하지만 그래요. 어쨌든 창업에 있어서 컵밥은 앞으로의 좀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네. 소장님께도 한마디 좀 조언을 더 들어볼까 그래요. 싶은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컵밥 같은 경우는 그 포장 용기 있지 않습니까? 포장 용기에 관련돼서 그 좀 시장 조사를 좀 많이 해주시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시장 그렇군요, 조사. 시장 조사. 철저한 시장 조사만이 또 창업할 때 실패를 줄이는 방법이죠. 현희 씨 컵밥 좀 어울리는데요? 컵밥 어울릴까요? 근데 네. 제가 맛을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컵 다른 건 다 반만 자신 있는데. 반찬은 성금 씨 네, 있으니까 제가 성금 씨 그럴까요? 창업 우리 둘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진짜. 해볼까요? 그래요. 요리 제가 하고 제가 요리를 잘하니까 제가 요리하고 그래 배달하시고요. 그래 됐네. 걔들 셋이 이렇게 마케팅. 아니요, 저 마케팅 움직이는 가게 해줄게요, 제가.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하냐면은 매 네. 시간 50분마다 샷들 한 번씩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움직이는 가게 뭐 이런 걸로. 네. 네. 어쨌든 컵밥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알아봤는데 네. 좀 알차고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세 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이제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컵밥 전문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또 하나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리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준마렐라를 응원합니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